안녕하세요. 교육진담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이게 저희가 이렇게 이걸 쳐서 그런가요? 책상을? 책상이 재질이 네. 별로 안 좋아. 예민한 편. 이거 우리 약대 전문가님과 함께 제가 개방형 독서실을 할 때 사용했던 책상입니다. 저한테는 좋은 추억은 아닙니다. 네, 제가 이때 진짜 시대를 앞서가는 지금은 토지나 뭐 이런 것이 있기도 그렇죠. 전에 개방형 독서실과 관리형 독서실을 표방하면서 만들었다가 시대를 너무 앞서가는 바람에 잘 되지 않았던 그때 남은 책상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주문 생산된 책상이에요. 심지어 주문 제작이에요? 주문 제작이에요 이거. 주문 제작한 거. DIY. 제가 디자인까지 다 해가지고 주문 제작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런데 결국은 잘 안 됐죠. 자, 더 이상 우리가 그 제목만 딱 봐도 벌써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그 2명 정도 올해 그 케이스를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여러 명 있긴 하지만 일단 딱 한 2명 정도면 오히려 밀도 있게 이야기 되어지는 것이 더 청취자분들께는 얻어가시는 것이 좀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저희가 2명의 합격 사례를 통해서 최신의 어떠한 학종은 이렇게 준비되어 간다. 나는 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을 지도했더니 이러한 형태의 결과물이 나왔다라는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훈쌤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훈쌤의 합격 이야기. 지금 막 미치려고 그래 지금. 이런 걸 청취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분이 막 닭살이 돋아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몰라 하는 저 모습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죠? 아로리 사이트도 있지만 생생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서울대 발표 사례는 아로리 발표 사례가 갖고 있는 한계는 이게 부분별 케이스를 갖다 놓고 서울대가 만들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하나의 어떠한 온전한 설계와 패턴을 읽어낼 수 없다는 게 아로리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아쉬운 점이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점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내용으로 청취자분이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3년 정도 학생들과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정말 딱 3년. 네, 딱 3년. 네. 중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중학교 졸업하기 전부터구나. 네. 그렇죠. 중학교 때도 사실은 그렇죠. 중학교 때도 이제 특목고 입시를 진행을 하면서 같이 준비를 했고 이제 그 학생들 중에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고. 이제 한 명은 되고 한 명은 안 되고 그래서 된 학생과 안 된 학생의 사례. 그러니까 일반고하고 특목고 사례죠. 이렇게 둘이 나왔죠. 예. 특목고가 안 돼서 일반고 간 학생이 서울대를 가고, 특목고 간 학생이 연대를 갔죠. 예, 자. 저는 거기까지 뵙기. 우리 이제 거기까지 얘기하면 되는 거지, 지금. 그렇죠? 서로 이제 이 정도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정도 되는 거예요. 오늘 방송은 자율주행 방송이야. 자, 그 2명의 학생들 중에서 이제 일반고 학생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죠. 자, 일반고 학생은 조금 그 학교 차원에서 생기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대단히 아쉬움이 있어서 좀 힘들어 하셨었는데, 말씀을 좀 한번 쭉 한번 풀어주시죠. 뭘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반고등학교에서의 학생부는 확실히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추구하는 방향대로 나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학년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생활기록부들을 보다 보면 그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걸 왜 넣었지? 혹은 이 선생님은 활동을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 왜 이런 방식으로 써주셨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예체능 쪽의 선생님들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별로 세특에 관해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전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공부 꽤나 한다는 학생인데 세특을 어떤 과목이었지? 한 줄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계셨고, 아마 학생만 한 줄을 적고 나머지 학생들은 안 적어주셨을 가능성이 그럴 있어요. 수 있죠. 그래서 약간 놀랍다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렇게 세특을 보다 보니까. 근데 이제 지금하고는 조금 다르니까, 지금은 동아리 시스템도 조금 달라지고 그다음에 봉사활동 시스템도 좀 달라지고 그랬는데 이제 진로활동도 빠지잖아요.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진로활동에서부터 시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생활기록부를 어떤 식으로 앞으로 꾸려나갈 것인가를 진로에서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진로를 사실 결정하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1학년 때. 그러니까 3학년 때,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뭐 법조인이 되겠다라고 했던 학생인데 1학년으로 넘어가면서 나는 그 법에 별로 관심이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걔가 좀 그렇죠.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몰라요. 이러고 있어. 예, 얼굴이 막 그려집니다. 막 애가. 근데 그래서 처음에는 범위를 조금 넓혀 놓기는 했는데 본인이 그래도 관심 있는 거 몇 가지를 꼽아가지고 진로를 이제 뭐 방송 쪽, 언론 쪽 이런 쪽으로 그냥 크게 잡아서 쓰긴 했어요. 그렇게 크게 잡아서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을 그 당시에 시작한 게 그러니까 1학년 들어가기 전에 그 학교의 동아리 그 학교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면은 그 학교에서 활성화된 동아리들에 대한 설명들도 있고 거기서 충분하지 않으면 학교 선배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그 학교에서 제일 활발하게 돌아가는 동아리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이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거를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중에서 어떤 걸 들어가는 게 좋을까까지를 이제 그때 들어가기 전에 세팅을 해놓고 시작을 했죠. 근데 걔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무슨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과학 기사 쓰는 동아리도 있었고 뭐 하여튼 저는 제가 추구했던 바는 약간 과학 쪽, 이과 쪽에 학교 그 이과 성향을 갖고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이과 쪽에 활동을 하는 동아리 괜찮다. 나는 거기서 이과 쪽에 관련된 글을 쓸 수 있는 동아리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가볼까 했는데 이게 동아리를 정하는 당시 시기가 딱 와서 이제 뭐 이렇게 후룩 하더니 방송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이고, 그쵸? 그때 그 어제 일처럼 떠오르죠. 예, 갑자기 이렇게 훅 해요, 아이가. 예, 그러니까 애가 그러니까 통통 튀어요. 처음에 확실하게 뭔가를 정해 놓는다고 해도 갑자기 뭔가 정보가 훅 들어오면 갑자기 막 나 이게 더 좋아해서 바꾸는 방식, 바꾸는 모습을 되게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씩 웃으면서 막 어떻게 뭐 할 수가 없어 막 보면은 쌤 이러고 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막.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뭔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는 편이에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안 된 상태, 하나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그 다음 걸 넘어가. 그러니까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동아리를 결정해야 돼. 진로가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선택 과목을 결정해야 돼. 이렇게 되는 경우에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별거 아닌 걸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옆에서 누군가랑 대화를 해야 돼요. 근데 친구들하고는 그게 해소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부모님인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랑 대화가 중학교 때부터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라면 그런 식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 뭔가를 해라만 하거든요. 그쵸. 보통은 야, 넌 그것도 안 돼? 그냥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하게 되면 어떤 아이들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의 경우에는 그게 쉽게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너 이거 하면 돼. 해. 그렇게 해봐야 지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거기로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믿음도 생기지도 않아, 잘. 네. 계속 대화해야 돼요. 대화를 굉장히 길게 해야 되는 거죠. 민주주의가 참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학생이죠. 예. 고집도 엄청 세잖아요. 엄청 세요. 특목고도 그 자기 고집 부려가지고 전날 이렇게 이 문제 나오면은 이렇게 얘기해 그랬더니 네 그래놓고 자기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동아리는 그렇게 결정이 됐는데 이제 그게 학교의 정규 동아리였고 자율 동아리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더 있었는데 그 자율 동아리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거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냥 막 친구들 모아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기 시작했고. 무슨 동아리를 했죠? 그때 했던 동아리가 문화 교류 동아리라고 원래 중학교 때부터 하던 동아리를 고등학교 때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학교에서 정규 동아리로 돌아가고 있었던 동아리인데 그쵸, 유명했죠? 그 중학교에 유명한 동아리잖아요. 그거를
고등학교로 옮겨온 거죠. 자기가 만들어서. 그러면서 중학교 때 있었던 그 인맥들, 호주의 인맥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물론 운영을 걔들도 크니까. 그죠. 걔들도 고등학생이 걔들도 되니까. 크니까. 예. 걔들을 끌어다가 그 자기의 인맥대로 해갖고 그 동아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중학교 때 그런 동아리도 없었고 우리 애들이 하는 동아리들은 그런 식의 뭐 퀄리티가 좋은 동아리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중학교 때 했던 동아리에서 익숙함이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 그거를 비슷한 방식으로 가져오면 이 활동하는 방식이 약간 훨씬 더 세련돼집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시키는 대로 막 했었는데 이걸 고등학교 때 가져오니까 약간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계속 만들려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막 했거든요. 근데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자기가 뭔가를 세팅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게 중학교 때 익숙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봉사활동은 뭐 사실 중학교 때 했던 거 그냥 쭉 했어요. 별로 차이도 없었고 중학교 몇 학년 때보다 2학년 때부터인가 시작했던 봉사활동을 고3 때까지 그냥 쭉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서울대 면접 준비하는데 자기 봉사활동 가야겠다고. 그 정도. 그 정도 6년 하잖아요. 6년 하면은 아이들이 훨씬 몸에 배요. 봉사가 몸에 배고. 자기 거기 가야 되는데 자기가 아니 그러니까 가야 된다가 아니고 가고 싶다는 거예요. 자기 봉사활동을 가고 싶대 거기를. 그래서 막 거기 훌륭한 거죠. 제일 되게 좀 더 애들을 이제 계속 케어하는 봉사를 했었는데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자기 가야겠다고. 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가야 된다고. 하여튼 그렇게 이제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는 그러니까 제가 했던 역할들은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걔가 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부에서 우리가 그냥 대회 같은 거 말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인풋이 들어갈 만한 것들을 찾아내는 것과 그다음에 학교에서 수업에서 뭔가를 했고 동아리에서 뭔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랑 같이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그러면 그 이후에 얘가 저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게 되면 그때 해야 되는 뭐 독서 활동이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는 과정, 그게 사실은 제가 했던 일들의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그게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같이 결정을 해줄 만한 통로가 없었으면 아마도 친구들하고든 부모님들한테 도움을 청해서 그런 일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걔가 관심 있어 하는 쪽의 내용들이 저도 역시 관심 있어 하는 분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이제 얘기할 때 약간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얘가 알아듣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되게 잘 물어봐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진짜 질문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질문을 잘한다는 게 본인이 모르는 걸 정확하게 캐치를 해야 되는데 그걸 캐치하는 과정도 사실 생각보다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질문을 받으면 본인이 질문 이해를 못하는 경우에 내가 알고 있는 내용으로 질문을 끌어가거나 혹은 얘가 질문을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네가 질문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식으로 질문해, 이런 식으로 끌어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도 이제 하나의 되게 힘든 과정이기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 내용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뭐 수행평가를 하게 되면 수행평가 이후의 활동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하나씩 다 얘기했어요. 수행평가 하나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책 읽고 학교에서 뭐 책 읽고 토론했다, 그럼 책 읽고 토론한 다음에 넌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계속 그런 걸 습관하는 게 주가 됐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거. 네. 넌 그 다음에 뭐 하냐, 그 다음에 뭐 하냐를 물어봐 주는 게 중요한 활동인 것 같아요.
그걸 선생님들을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선생님들이 업무가 맞아요. 그게 문제죠. 이게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애들이 많고 세특을 써야 되는 거죠. 네, 세특을 써야 되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담임 선생님이 그 우리 애들 20명인데 그걸 못 봐주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근데 이분은 또 어느 과목의 선생님이시다면 그렇죠. 100명이 넘는 학생, 150명이 넘는 학생은 세특을 써야 되고요. 20명 학생들은 행특을 써야 되고요. 예. 시험 기간에 시험 출제해야 되고요. 그 밖에도 행정 업무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상황이라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예, 맞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케어해 준다는 게 사실상은 좀 어렵다. 그건 찾아서 해야 되는 것이고 학생이 스스로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본인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고 나는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이 어떤 하나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마 그 학생들 학생부가 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죠. 당연히 기억이 나죠. 기억나죠. 학생부. 왜냐면 같이 그 과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니까. 근데 어떤 선생님들도 아이 학생을 머릿속에 담아둘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면. 그랬을 때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하러 애들이 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선생님이 나를 알 거라는 생각하에 가요. 그러니까 자신에게 있어서는 전체적인 스토리 속에서 한 부분인데 그렇지. 선생님한테는 그냥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는 어떤 조언의 내용 자체가 학생들이 피부에 와닿는 조언이 일단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또 하나 혹은 그 부분만 놓고 봤을 때의 어떠한 조언이 결국은 전체 스토리상 안 맞는 조언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조금 학생들에게는 어려움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가장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가 진로 담당 선생님을 전담시켜서 학생 한 50명 정도의 진로에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 학생부 관리라든가 학생에 관련된 여타의 상담을 하는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을 이제 교육부가 예산을 써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사실상 학교가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이제 기대되어지기도 역시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는 많은 것을 일단은 기대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안 하시는 게 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니 선생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들도 사람인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가능하지 않은 거를 기대할 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내가 어떤 일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충분히 나의 살아온 과정들, 1학년 때의 과정들, 2학년 때의 과정들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아이들과 상담이 들어가줘야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 때, 이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열심히 배운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그걸 통해가지고 여타의 활동을 했어요. 관련된 형태의 라틴어도 공부를 하는 방식도 좀 채택하고 여타의 활동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고 있다가 걔를 보고 난 다음에 추가 활동을 어떤 것을 했는지 아니면 연관성 있는 활동을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아이의 전체적인 그렇죠.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선생님들이 이것을 모든 학생을 다 기억할 거다라고 기대하는 순간 안 맞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아쉽지만 청취자분들이 현실에서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학교 시스템에서 갖춰지느냐 안 갖춰지느냐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들을 수행평가를 했으면 그것과 어떤 일관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학교에서의 시스템, 뭐 그게 대회가 됐든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의 동아리 활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거를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면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가면 사실 그 추후 활동이라는 걸 만드는 건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애들이 생각이 안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활동이 끝나면 끝난 거야. 나는 시원해. 하나 끝났어. 이렇게 돼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서 이제 그 이후 활동을 학교에서 어떻게 길을 잡아서 끌어갈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휴식을 취하러 오는 것 같던데. 훈쌤이랑 대화하면 정서적으로 안정을 그냥 와서 옆에 그냥 앉아있다 가요. 옆에 앉아서 어떨 때는 옆에 앉아가지고 서로 각자 가끔 다른 책을 보는데 아니 서로 혼나고 있다고. 그리고 각자 서로 다른 책을 봐. 예, 그냥 각자의 일을 합니다. 그냥 와서 옆에 앉아서 자기 옆에서 그러니까 걔가 좀 이제 저랑 친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오면
저한테 뭘 물어볼 걸 물어봐요. 네. 물어볼 거 물어볼 게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물어보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넌 어떠냐? 그러면 뭐 자기 이렇게 가겠다라고 얘기해놓고 옆에 있는 책을 하나 뽑아서 봐요. 그럼 보고 앉아있어. 가지도 않아. 가지도 않아. 야 집에 가 그랬더니 좀 이따 갈 거예요. 보통 그런 식이었는데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걔한테는 그런 식의 출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있었고. 굉장히 안정적인 정서적 안정뿐만 아니라 되게 그 전체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심리적 안정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확실히 학생들마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또 약간의 신뢰도의 문제는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건 성적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본인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어떤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본인의 문제가 성적 문제다. 그러니까 내가 성적을 올려야 된다라는 상황이면 사실 저랑 얘기하는 것들이 귀에 잘 안 들어오죠.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려야 되는가가 훨씬 더 급한 문제이고 학부모님들이 생각하기에도 그게 훨씬 더 급한 문제예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내신 성적을 올려야 되는 건 당연한 거니까. 내신 성적을 올린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학생부 종합은 내신이 가장 우선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 내신이 다 갖춰지고 나면 그 다음이 없는 거야. 네. 이게 문제예요. 마치 공허에 은퇴한 사람처럼. 내신이 갖춰지고 난 다음에 그게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뭔가 자극되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계속 내신만을 챙긴 상황에서 한 학기가 끝나버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통 생활기록부 정리를 하자고 하면서 뭐 학생들한테 생활기록부를 쭉 나눠주세요. 한 번만 사실 확인만 하고 다시 돌려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때 싹 돌면 애들이 보통 그냥 내가 했던 것만 활동만 딱 보고 그냥 끝나요. 근데 실제로 그 이후에 뭔가 활동을 했던 아이들은 어필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사실 확인인 거니까 내가 했던 활동이 이게 더 추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내가 했던 활동 이런 게 더 있었는데 라고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내신과 더불어서 세특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같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미리부터 그런 식의 어떤 생각들을 안 해보게 되면 그때 그 상황에서 그냥 쑥 한 30분 이렇게 왔다가 다시 가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뭔가 대처를 못한 상태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내신 되게 중요하고 학교에서 내신 중요하죠. 내신 되게 중요하고 그런데 그 내신을 챙기는 과정에서 길은 잡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험 보는 게 점수가 중요하니까 등급 올려 여기까지가 아니라 그걸 올리는 과정에서 그 배우고 있는 내용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내용하고 연결을 시킬 거냐라는 거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내신 공부에도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거는 내신이 아니니까 그냥 제껴놓고 내신 공부 열심히 외우고 풀고 이것만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학교에서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어떤 수행평가 활동 물론 어떤 수행평가는 문제집 주고 문제 풀으라고 하는 수행평가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평가를 제외하고는 뭔가 학교에서 뭔가 배웠어. 그리고 그 이후에 수행평가로 뭔가를 했어. 이런 과정들은 그걸 잘 해내면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잘 해내면 교과 성적에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아이들이 거기다 뭐 그렇게 신경을 써서 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내신을 챙긴다고 하는 건 수행평가도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이 수행평가 요새 수행평가들 그냥 문제 내주는 사람도 많더라. 이 얘기를 들으면 수행평가 뭐 별거 아니 그냥 내신이나 챙기지 뭐 이렇게 가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행평가에서 활동이 내가 배운 내용을 개별적인 사건에다가 적용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수행평가의 내용들은 항상 굉장히 신경 써서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적용시킬까를 고민해야 되는데 이 학생의 경우가 그걸 굉장히 잘 해낸 케이스인 거죠. 좋아해요. 네,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뭔가 다른 것에다가 막 이렇게 뿜어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를 이제 저하고 와서 얘기를 막 하죠. 지가 막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럼 어떨 것 같냐? 그러면 이렇게 앉아있나?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뭐 생각이 잘 안 나서 막 스트레스가 심하다. 그럼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문제 제기. 그런 정도로 각각의 과목들을 다 끌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은 저는 이제 지금 컨설팅은 거의 이제 중단한 상태잖아요. 이제 새로 생겨야죠. 아니요. 정리됐으니까. 이제 졸업했으니까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아닙니다. 이 방송 하려는 이제 방송 들어보세요 이제.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줄을 서시오가 되겠죠. 아니, 그래 이렇게 이제 애가 어떤 활동을 했다. 알고 싶은 게 있어. 그러면 나는 거기에 대한 소스를 제공하는 방식. 그러니까 못 찾겠다. 그럼 찾아줄 수 있다 정도. 그 정도를 제공해 줬던 것인 거지. 사실 제가 뭐 거기다가 대고 일반고들에선 특히 그런 게 조금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를 더 나은 방식으로 쓰는 거는 외부에서 들어갈 만한 손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일반고는. 특목고는 아직까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거 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일반고는 그런 식의 개입 여지가 별로 없어서 거의 활동하는 대로 선생님들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 고민해야 되는 지점이 이제 그 부분에서 나타나는 거죠. 네. 어떤 활동을 할 것인가. 어떤 활동을 해야 선생님이 세특에 쓸 거냐. 네. 이걸 고민하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게 이제 이것도 사실 막 되게 전략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수업 시간에 나옵니다.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수업하다 보면 뭐 이거 중요해, 이거 체크해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뭔가 그 이후에 수행평가를 하든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그것과 연관시켜서 뭘 하면 선생님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체크하는 거는 공부와 똑같잖아요. 공부에서 그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체크하고 그거 나중에 시험 범위에 나오잖아요. 수행평가 혹은 내가 하는 활동들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선생님이 야 니네들이 주제 여러 개 줄 테니까 이것들 중에서 하나 선택해 라고 했을 때 자기가 선택한 주제를 선생님이 강조했던 것과 연관시켜서 뭔가를 하게 되면 선생님들은 내가 이거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던 걸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니까 중요하다고 했겠죠. 그러면 그 중요한 포인트에 관해서 뭔가를 활동을 만들어 간다. 그러면 그 내용은 선생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인상을 줄 수밖에 없고 세특의 기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죠.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선생님 마음이니까. 근데 내가 선생님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면 세특 안에서는 그게 분명히 드러나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얘들 지금 현재 올해 들어가는 학생들 말고 그 전에 들어갔던 학생의 경우도 그 학생하고도 이제 계속 대화를 하는 편이었는데 그 학생도 수업 시간에 뭐 하고 나면 선생님이 이거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요걸로 그냥 하려고요. 이렇게 보통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세특에서는 선생님들이 평가 요소가 굉장히 다채로워진다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실제 아마 서울대학교는 학생부에서의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의 질문 사항을 뽑을 때 서울대 자체가 발표를 했을 때 세특에서 우리는 70% 정도를 뽑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뭐 창의적 체험 활동과 독서, 봉사 이런 것에서 우린 질문을 뽑는다. 그러면 70%면요. 그렇지. 네, 우리는 그냥 교과 세특을 메인으로 보고 학생이 나머지 활동에 대한 고려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실은 이제 서울대의 기준이 중요한 이유가 학종에 대한 연구를 제일 많이 했고 가장 앞서서 이제 준비된 대학이다 보니 결국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로 세특 위주로 교과 세특 위주로 학종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서는 다뤄지지가 않아서 하도 비교과라고 얘기하니까 마치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신이 아닌 비교과처럼 이제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뭐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일단 교과 내신의 전체적인 성적이 일단 중요하고 정량적으로 그 다음에도 역시 또 의미 있게 평가하는 것은 바로 그 교과에서 공부한 세특이다라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앞서서 이제 우리 훈쌤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청취자분들께서 그러면 세특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훈쌤은 답을 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이제 잘 또 못 들으시는 분들도 계셔서 아예 그냥 콕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차피 학교는 수행평가 위주로 진행을 하고 그 수행평가의 주제가 각각의 선생님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수행을 보는 경향이 많으니
수행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면서 예. 학생의 진로나 혹은 학생의 다양한 활동의 연결고리를 찾는다면 학생부가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교과서 혜택이 상당히 풍요로워질 수 있다. 요렇게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리고는 이제 대화를 많이 해줘라. 예. 그러니까 정말 지금의 학생부 종합 시스템에서는 대화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대화가 안 되죠. 그렇죠. 대화가 안 되죠. 일단 뭐 이렇게 이제 시작합니다. 자기 자식한테는 뭐지 뭐 이러면서 맞아요. 왜 뭐 이렇게 되기 그치. 단답형으로 답이 나오기 때문에 노력은 하고 이상적이나 그러한 이상이 과연 현실에서 얼마나 적용되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어떠한 그 학원 선생님들이나 학교 선생님 중에서 이렇게 학생이 좀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멘토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참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뭐 그렇긴 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 학교 선생님들 위주로 그런 도움을 받는다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거고요. 사실 학교 선생님들이 참 이게 참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모든 아이들한테 신경을 못 쓰잖아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비도덕적이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 비도덕적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은 중상위권 아이들과의 소통에 더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녀가 하위권에 속해 있다. 그러면 가능하면 이게 하위권 학생들한테 저는 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현재 시스템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공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하고 선생님한테 계속 뭔가 공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하는데 뭐가 잘 안 돼 여기서 멈추지 말고 그걸 갖고 계속 그 고민을 선생님하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 과목 선생님이 좋든 싫든 혹은 그 과목 선생님이 얘기를 잘 받아주든 아니든 선생님과 얘기를 계속해야 그 학생, 하위권의 학생은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것만 갖고도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면 얘기하고 나면 아무리 책임감 없는 사람도 얘기하고 나면 책임져야 되는 일들이 생겨요. 학생들도 그쵸?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얘기하고 나면 하기로 했으니까. 뭐라도 해야 돼요. 그럼 나중에 선생님 물어본단 말이야. 했니? 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했을 때 부끄러움이라도 느낀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정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학원이 안 가면 그만이지. 그렇지. 학원이 안 가면 그만이지. 학교 어떻게 안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선생님과의 소통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학생의 경우는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이게 얘기가 단 것 같은데 선생님들하고 계속 얘기해서 선생님들이 얘한테 조언도 엄청 많이 해주시고 얘도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면 어쨌든 이쁨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또 이렇게 그 친분 관계를 만들어내는데 본능적 재능이 있어요. 예, 그런 건 좀 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했었는데 얘한테서 가장 어려웠던 건 그거였어요. 그 진로를 결정하는 거. 하고 싶은 게 없어.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예. 잘하는 건 많은데 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미술적으로도 재능이 있고 글 쓰는 건 보셨겠지만 글 쓰는 재능은 뭐 탁월하죠.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글 쓰는 것도 잘하고 뭐 목소리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그래서 이렇게 가끔 걔가 이제 그 방송부에서 아나운서 역할을 했었는데 그걸 할 때도 목소리가 굉장히 좋은 편이어서 뭐 반응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다양한 재능들을 갖고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없어. 이제 뭐 생기겠죠. 그래서 사실 서울대를 지원할 때도 그게 가장 컸어요. 과를 결정할 때 나는 하고 싶은 게 없어. 계속 없어. 저항하는 거야 지금. 심각한 저항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이 고민이 많았던 친구이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중간에 막 이렇게 반항기도 있었고 핸드폰 때문에 문제도 있었어요. 이 학생도 계속 핸드폰 손에 쥐고 안 나오고 2학년 때 핸드폰 손에 쥐고 안 나왔고 이걸 해결하느라고 거기다가 대화 시간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진짜 핸드폰 쥐고 안 놓는 것 때문에 그때 성적이 위태했죠.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이 성적 진짜 많이 갉아먹어요. 그렇죠. 근데 얘는 이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근데 실제로 보면 눈이 계속 거기로 가는 거예요. 대화할 때도 거기로 눈이 가고. 어머나.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 핸드폰을 해결하는데 정말 온 힘을 다 쏟았던 한 2달가량을 그거에다 집중해서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러고 나니까 이제 3학년 때 되면 사실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신을 차려요.
다 차리죠. 누구나 차립니다. 맞아요. 3학년 때 되면 대부분 정신을 차려서 3학년 때 별로 터치할 게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냥 정말 놀러 오는 거야. 공부하다가 심심하면 놀러 오고 수업도 안 들어가고 막 여기서 앉아갖고 얘기하고 있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의 내용들이 2학년 때까지가 잘 만들어지게 되면 3학년 때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치열함이죠. 학종은 거의 1학년 때 기초를 만들어서 2학년 때 방향을 잡고 움직이지 않으면 사실상 뭐 학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거기서 대부분 과정이라는 게 1, 2학년에서의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인데 요새는 3학년 1학기까지 1학기까지도 전부 그렇죠. 이제 네. 왜냐면 수능 점수는 최저만 맞추면 되거나 아니면 수능 점수가 필요가 없는 네. 경우도 있으니까 3학년 1학기 때까지 가는데 3학년 1학기 때의 활동은 알아서 됩니다.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때 만들어진 활동이 3학년 때까지 연장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교과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거든. 3학년 때는 교과 세특을 잘 받으려면 어떤 식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알기 때문에 3학년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2학년 1학기 때 그 진로를 결정하는 과정, 진로 희망사항에다 뭘 쓸 거냐라는 게 진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저는. 예, 이제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괜찮아요. 없어졌으니까. 근데 저는 사실 그래요. 지금 없어졌는데 미반영이잖아요. 기재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기재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게 고민이 안 되면 기재하면서. 나머지가 결정이 안 됩니다. 진로를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는 그런 거예요. 나머지를 어떻게 네가 고민해서 가져갈 거냐를 결정짓는 첫 번째 열쇠인데 보통 사람들이 야 진로 희망사항 그거 뭐 써서 뭐 어디다 쓰겠냐 이거 뭐 대학에서 그거 반영 뭐 안 된다. 대학에서 반영되는 것까지는 안 돼도 상관없는데 기재할 때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되게 많은 걸 결정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차피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이 안 되지만 행특에서 담임선생님이 이제는 기계적으로 작성을 해야 되는 요소가 네, 그거 되게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이거 결정 안 하면 수행평가에서 못하는 것들이 생겨요. 네. 그러니까 이를테면 수학 과목에서 그냥 진로와 관련된 이 단원과 네 진로와 관련돼서 연관성을 찾아라. 이렇게 해버리니까 진로를 처음에 그렇게 고민해 놓지 않으면 그 고민이 진지하지 않으면요. 이를테면 내가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진로에다가 뭐하러 연결을 시키겠어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부분에 고민이 좀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자, 이제 그럼 거의 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뭐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한 어떠한 독서와 봉사가 이제 그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것이 거의 중학교 과정서부터 이제 쭉 이어져 내려왔는데 특목고에 간 그 친구는 또 어떤 특색이 있었나요? 특목고에 갔던 친구는 사실 제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기에는 저랑 합이 되게 잘 맞은 친구였어요, 걔는. 그러니까 제가 뭐 던지면 그냥 꼴딱꼴딱 받아먹는 친구. 너무 잘 받아먹어. 걔는 뭐 진짜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자기 걸로 흡수해서 뭔가 되게 다양한 방식으로 변형돼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뭐 대회를 나가든 아니면 무슨 학교에서 뭔가 행사를 하거나 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하거나 뭔가를 할 때 제가 A라고 얘기를 해주면 얘는 그걸 혹 받아갖고 거기서 막 변형시켜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결과물도 되게 좋게 나오는 편이었거든요. 이해도가 되게 좋은 편이었는데 얘의 장점은 뭐냐면 본인의 한계를 잘 알고 있어서 내가 해야 되는 선이 여기까지다. 그걸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이를테면 뭐 대회를 어디까지 하겠다. 그러면 조금 더 생각하면 사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를 잡아먹을지를 예측을 해서 나는 여기까지만 더 이상의 결과는 내가 바라지 않는다. 장점이었다. 이렇게 갖고 이제 모든 걸 진행했던 학생이고 심지어 대학 갈 때 면접 보고 대학 지원할 때도 그게 자기 머릿속에 들어와 있었던 학생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약간 저는 아쉽기도 하고 그런 건 있었는데 사실상 학교 생활을 하는 걸 보면 학교 시스템의 차이가 명백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학생 특목고들의 경우에는 시스템이 훨씬 확실히 그냥 일반고들에 비해서는 학생들한테 어떤 정해진 시스템대로 가게 만들어주는 그게 갖춰져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게 갖춰져 있는 건 사실인데 문제는 애들이 그걸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는
대회에서의 저하고 합이 잘 맞았던 것이 일단 첫 번째가 있고, 다음 두 번째는 그 동아리나 아니면 학교에서 하는 활동들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방향을 잡아서 갈지를, 그 학생은 뭐 항상 와서 얘기하는 학생은 아닌데, 그런 게 딱 생기면 저하고 이제 얘기를 해가지고 방향을 어느 쪽으로 잡을까?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거의 거기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잘 맞춰서 짜는 학생이었거든요. 그렇게 짜고 나면 저는 이제 그 학생하고는 그게 있었어요. 첫 번째 서울대 갔던 학생은 서로 막 얘가 막 갈피 못 잡고 막 헷갈려 막 질문만 하고 이런 경우라면, 이 학생은 저랑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로드맵이 굉장히 잘 정해진 학생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넘어갈 때도 그 학교가 약간 특이한 게, 그 다른 특목고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 특목고 같은 경우는 학교가 처음에 진로 희망사항을 작성할 때 분야를 정해줘요. 분야를 나눠놓고 요 분야는 하나 골랐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 골라서, 모든 아이들이 다 그래요. 그냥 되게 넓은 분야 몇 개로 나눠놓고 요 분야 골랐어. 범주를 정해. 그다음 넘어가면 거기서 약간 좁혀서 여기서 골랐어, 이렇게 가는 거죠. 2학년 때는 몰랐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3학년 때 완전히 좁히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냥 계속 넓힌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학교에서 마지막에 경영 쓴 애들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게 넓혀 놓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뭐 실적도 괜찮았던 것 같긴 한데, 이 학생의 경우는 나름 그래도 다행히 제2외국어가 잘 따라와줘서 성적이 약간 올라간 건 있는데, 주요 과목에서의 등급이, 그러니까 평균 등급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편은 있어서 그 부분에서 본인도 약간은 위축된 감도 있었고, 그걸 극복하려고 무던히 애를 쓰기도 했는데 그렇게 쉽게 극복은 안 되더라고, 주요 과목의 등급을 올리는 건. 근데 어쨌든 자기가 진로가 2학년 중반을 넘어가면서 진로가 굉장히 확실해졌어요. 얘기를 계속하고 뭔가 활동을 하고, 이 활동이 진로 정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걔를 보면서 알았거든요. 활동에서 뭔가 상을 타고, 활동에서 다른 아이들의 좋은 피드백을 받고, 요걸 하는 과정을 통해서 2학년 중반 때가 되니까, 나 이쪽에 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진로가 확실해지니까 그 다음부터의 혜택을 받는 과정들이 너무 쉬운 거죠. 그러니까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목 안에서 주제가 나왔을 때 내 진로랑 연결시키는 게 얘한테는 이제 그게 되게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3학년 1학기 때도 그런 거 이렇게 넓히는 과정에서 되게 깊이까지 들어갔어요. 저랑 얘기하면서 진짜 그 분야에 관해서는 굉장히 현대의, 그러니까 예전에 그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스템 말고 최근 트렌드 같은 것들까지 막 같이 찾아가면서 그 부분을 만들어 놨던 것들이 아마도 그래도 학생 종합전형에서는 조금 득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그리고 이 학생의 가장 또 좋은 특징을 꼽으라면 뒤에 책을 많이 안 썼어요. 독서 활동에 책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다 읽었습니다. 하나도 안 빼놓고 전부 다 읽었어요. 읽은 책만 넣었어요, 정말. 얘는 안 읽은 책은 자기는 못 넣겠다. 과정 중에 답답함이 좀 있죠. 읽은 책만 넣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읽은 책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읽은 책을 다시 읽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읽은 책들을 넣고, 학교 시스템이 좋았다는 게 뭐냐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약간 고리타분하긴 한데 특목고들이 대부분 그럴 것 같아요. 목록을 정해놔요. 네. 한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학생들의 어떤 가야 할 길들을, 너는 너 여기 관심 있어? 그럼 이 책들, 이 관심 있어? 이 책들, 이렇게 한정시켜놓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아이들은 그 책을 읽고 나면 생기부에 뭔가가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럼 너는 그 책을 읽고 나서 그 다음 책 한두 권 정도를 이제 조언을 해주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아이들은 한두 권 정도, 원래 읽었던 책에다가 한두 권 더 읽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도는 굉장히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나 그 두 권의 책을 그냥 생짜로 읽는 것보다 학교에서 어느 정도 시스템을 갖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방식으로 좋은 어떤 독서 활동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뭐 요 정도 청취자분들께서 우리 훈쌤의 어떤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요. 또 한번 저희가 그 학생하고도 같이 만나는 시간을 한번 해야죠. 애들도 해야죠. 오고 싶어하는 애들은 그 학생은 본인이 정말 오고 싶어 할 거예요. 와서 하고 싶은 얘기도 많을 테니까. 아이, 모르겠어요. 이제 막 되게 부끄러워할 텐데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만 일단 마이크를 태워놓으면은 아마 사회자를 하겠다 자기가. 너무 얘기 잘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도. 네,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또 이제 못다한 이야기는 나누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아마 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을 이제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 일반고 학생은 그 비슷한 전형인데 그 연세대학교에서는 부르지 않았었죠. 예, 그러니까 연대 면접형은 부르지 1차적으로 않았어요. 떨어졌는데 활동 수용에서 붙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고 이게 되게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특목고 학생은 면접형 붙었고요. 네. 그리고 일반고 학생 활동 수용으로 붙었어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사실은 전형에 대한 거나 수시 학종 전형별로 학교가 넣어야 되는 전형들이 있다라는 것도 또 마지막으로 깨알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또 그 학생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기다리면서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아, 저 뭐 한 것도 없이 이렇게 막 얘기하려니까 쉽지 않네요. 아, 왜요? 많은 일을 하셨죠.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